자, 안녕하십니까. 개소 리뷰. 영화 호프, 나홍진 감독의 호프 영화 개소 리뷰. 있다 없다 뭐가 재미가 있다 없다 리뷰 네 합니다. 재미 있냐 없냐? 재미 있다. 끝. 농담이고 일단은 재미 있다 없다 해서 있습니다. 재미 있고 보는 거 추천하냐 안 하냐? 추천합니다. 요만한 영화 요즘 잘 없어요. 특히 한국 영화 잘 없습니다. 보면 좋아요. 충분히 극장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고 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보고 왔는데 이제 여자친구하고 보기에도 괜찮냐?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홍진 감독의 굉장히 잔인한 거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감독이라서 그 이전 작품인 황해, 뭐 추격자 뭐 이런 거는 좀 여성이 보면 좀 많이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올 수도 있는 좀 그런 영화인데 이 호프는 기본적으로 장르가 블록버스터고 한국에서 만든 블록버스터다. 코미디적인 거를 좀 많이 섞었어요. 원래도 그 티나지 않은데 그 우스꽝스러운 연출을 굉장히 나홍진 감독이 잘하는 감독이셨거든요. 이제 곡성은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열애로 두고 그 황해나 추격자 같은 거 보면 뭐 달리다가 넘어진다거나 뭐 이런 슬랩스틱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쓰는 적재적소에 잘 쓰는 그런 감독이라서 코미디 요소도 아마 의식하고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영화가 SF인데 한국에서 만든 영화다 보니까 한국에서 진지 빨고 SF를 찍으면 다 개처망하거든요. 일단 관심이 없어. 감정이입이 안 돼. 한국에서 이 일이 왜 발생해? 라는 물음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몰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SF로만 가면은 영화가 좀 재미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홍진 감독이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있는 이야기를 심도 깊게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서 거기서 생기는 그 감정선이 깊은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어떻게 해도 안 풀리는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잘 연출을 하는 감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한국적인 색채를 좀 많이 일부러 이제 뭐 섞었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불편함 같은 거는 없었다. 그래서 SF 영화적인 측면에서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SF는 그래픽이 좋아야 되는데 그 CG를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계인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너무 외계인이 너무 우리가 그냥 클리셰적으로 생각하는 외계인이라서 너무 좀 유치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보다 보면 외계인이나 외계인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오리지널은 미국에 있고 국내에서 만든 SF라고 하면 외계인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좀 너무 뭐야 저게 외계인이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외계인이네. 고민이 없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스포를 할 거니까 얘기를 하면 나중에는 외계인이 이제 말을 하는 생물이라는 게 밝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자막이 붙거든요. 외계인이 자기네 말로 뭐 말을 하는데 그거에 아예 자막을 붙여요. 그래서 외계인들한테 서사가 있고 얘네들한테서 뭔가 펼쳐진다 라는 거를 감독이 딱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그 외계인에게 서사를 감독은 부여를 했고 그 서사를 관객이 따라가려면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익숙하고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감을 하려면 내가 공감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언가가 등장해서 자기들만의 무언가 뭐 감정을 나타내고 이래버리면 인간은 거기에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또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을 또 이만큼이나 그려내야 되거든요. 작품적으로. 그걸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이렇게 붕 떠버리는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해버리는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가면 그 흔한 외계인을 다루는 뭐 영화 그 콘택트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그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영화인데 저는 되게 그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니 그래서 뭔데를 마지막까지 영화 결말이 나올 때까지 아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데를 계속 해소를 안 시켜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뭐 외계인이 뭐 내용도 뭐였더라 뭐 지구를 위해서 뭘 어쩌고 하고 뭐 걔네가 뭐 태초에 뭐였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건데 아 이제 그때 가면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차피 이거 다 가짜잖아. 영화잖아. 이거 다 판타지잖아.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그래서 SF가 너무 SF가 돼서 그거를 관객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이 너무 많이 필요하면 재미가 없어진다. 왜냐면 우리는 길어야 2시간, 정말 길어야 3시간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얘기를 기승전결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 한 2시간 동안 기만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 계속.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 말 못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아니 말을 두괄식으로 얘기해서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게 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좀 내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늦잠을 잤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돼서 내가 양치를 해야 됐는데 양치를 하다가 좀 늦어져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다가 커피를 타야 되는데 커피를 내가 까먹고 안 갖고 나가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더 늦어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횡단보도를 걷는다가 차에 치였어. 전혀 앞에 얘기하고 뒤에하고 전혀 맥락상 그래서 앞에 거 얘기를 도대체 15분 동안 왜 한 거야? 라고 싶은 그런 재미따가리 없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안 듣고 싶은 얘기 한참 동안 해서 아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를 나한테 얘기를 하게 만들고 그래서 듣고 나면 존나 별 얘기 아닌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 내가 궁금하면 질문을 할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질문을 할 건데 자기 얘기에 재미가 없다라 자기 얘기에 재미가 있다는 확신이 없고 자기가 재미없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머리에서 사고가 안 되니까 앞에서부터 주구 절절히 주구장창 얘기를 하는 거야. 정말 안 듣고 싶고 재미없잖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데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거를 영화 초반 5분 안에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이렇게 흥미진진해 라는 거를 관객이 물음표가 안 생기게 그냥 따라가게만 해서 관찰자 입장에서 영화가 그 펼쳐지는 장면들에 공감을 하게 되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한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응원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벌했으면 좋겠다거나 뭐 그런 그냥 정말 1차원적인 그냥 감정 몰입만 되게끔 하면 그게 가장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 몰입하기 위해서는 뭐 SF 영화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일리언 같은 경우에는 에일리언 왜 제가 저 에일리언 저 새끼가 왜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공포감이 느껴지잖아요. 공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원시 동물일 때부터 갖고 있던 굉장히 친숙한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인 공포는 그냥 무조건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일리언이 아무 스토리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끝까지 몰입해서 보는 게 그냥 그 공포심 하나 때문에 그 몰입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호프도 외계인을 그렇게 인간화해서 표현을 한 게 유치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이 영화는 스토리를 좀 끌고 나가려고 하는 영화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홍진 감독이 약간 곡성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끌고 가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어쨌건 주조연으로 나오는 그 외계인들이 뭔가 서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도대체 저게 뭔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감정이입을 편하고 쉽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디자인을 하고 그런 컨셉을 잡았다라고 저는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의 그 형상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했는데 걔네들이 대사를 하면서부터는 충분히 잘 그렇게 선택을 한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굳이 뭐 저는 이제 영화 전반적인 스토리 그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영화를 직접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영화에 재미가 있냐 없냐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 영화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일단 재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감독 입장에서 좀 쉽게 어쨌건 이게 굉장히 돈을 많이 들인 영화고 제작 기간이 길고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만 하는 블락버스터고 게다가 SF란 말이죠. SF는 망했을 때 완전 개대차게 망하고 SF가 망했을 때는 다른 영화들한테까지 다른 SF를 하거나 이런 여러 그 애프터 이펙트를 좀 이렇게 파급력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영화인데 그래서 초반 앞부분을 관객들이 긴장을 이완할 수 있게 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한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초반에 이제 외계인이 우리는 뭐 보통 뭐 예고편을 보고 가셨거나 뭐 이런다면 외계인이 나오는 괴물이 나오는 영화라는 거는 대충 알고 가셨을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일러 티저만 보다가 티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영화지? 도대체 무슨 영화지 이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극장 개봉 며칠 전에 개봉 그 발표된 그 인터내셔널 예고편을 보고는 아 이게 괴물 같은 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괴물처럼 뭔가 괴물을 때려잡는 영화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기 때문에 괴물의 이제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 나갈 때 아 저거 괴물이 한 행적이구나라는 거를 알고는 보지만 그런 긴장감은 있지만 그 너무 그런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러고 그 상황에 대한 몰입을 강제로 시키면서 계속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구태여 초반부터 하지 않고 초반에는 길게 설명을 하면서 자 이런 마을이 있어 호프 영화 제목 호프라는 게 호프항에서 그거를 따온 것 같아요. 발음이 비슷하죠. 호프 그래서 호프항이 있는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거를 그 마을을 지키고 있는 마을이 작다 보니까 경찰이 뭐 둘인가 셋 정도 있는데 그 경찰 서장이 이제 주인공인 황정민이고 황정민 씨가 그 사건은 어쨌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도대체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막 던져져 나가고 막 터져서 죽고 이런 걸 보면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가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좀 길어요. 보통 편집을 타타타타닥 쳐내는 영화 같은 경우는 그걸 5분에서 10분이면 끝내버리는데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체감 뭐 그렇게 좀 길게 뺀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 괴물의 존재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황정민도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때까지가 저는 살짝 지루했다. 좀 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쳐낼 필요는 없고 한 8분의 1 정도는 좀 덜어냈어도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살짝 지루했고 근데 그 지루한 게 마냥 지루한 건 아니고 그 한 20분 정도 동안 관객들이 릴렉스하고 영화에 좀 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코믹스러운 씬들을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대사들도 그렇고 그런 데서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거기에 되게 많이 몰아 넣어요. 그래서 관객들도 되게 빵빵빵빵 깔깔깔깔 거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진정이 돼서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장치를 마련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박수. 굉장히 훌륭한 연출이다. 근데 그게 좀 길었다. 이게 보니까 컷을 요 정도 해도 되는 거를 이만큼을 더 뺐더라고요. 근데 이건 아마 자기 이전 작품들에서 그 감독 스스로가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길게 갖고 가는 게 난 그런 게 맞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영화들을 그렇게 길게 뭐 이렇게 편집을 길게 뺐다라는 거는 이 감독을 그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하는데 그게 조금 길었다. 조금 길었다. 그래서 몰입이 살짝은 흐트러질 수 있었다. 근데 그렇다고 집중이 안 되냐? 전혀 아니다. 집중은 굉장히 잘 되는데 영화적으로는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으나 뭐 그게 나쁘지는 않다. 이 영화를 재밌게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거든요. 극장에서 한 번 다시 보고 싶어요. 이 영화를 다시 한 번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했을 땐 재밌는 영화니까 한 번 더 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어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건데, 그렇다고 했을 때는 길게 뺀 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영화를 더 그 몰입, 그 좀 더 이렇게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뺀 게 나쁘진 않아서 그런 점에서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반에 가서 이제 그 얘가 누구지 이름이? 조인성이 그 황정민의 육촌 사촌이래요. 육촌 사촌이 뭐야? 육촌 형제래요. 자기 작은 할아버지의 머시기에 뭐 손자래. 뭐 아무튼 육촌이래. 그 육촌인데, 육촌 동생이죠. 육촌 동생인데 얘는 자기 패거리가 있어. 자기 그 몰려다니는 깔깔호호하는 그냥 뭐 약간 그냥 뭐 한량 같은 뭐 패거리가 있는데, 걔네들을 데리고 얘를 쫓겠다고 숲속에 들어가요.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외계인을 발견하고 외계인 우주선도 발견하고 막 이러는데, 그 교차 편집을 하거든요. 황정민은 마을에서 계속 무언가를 해. 일을 정리를 하고 조인성은 숲에서 그걸 찾거든요. 그런 교차 편집도 꽤 잘했던 것 같아요. 그 교차 편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 교차 찍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왜냐면 주인공을 이 한 사람한테만 해서 이것만 쭉 쫓아가는 게 아니고, 여긴 여기대로 얘기가 흘러가고 여긴 여기대로 얘기가 흘러가는 거를 찍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걸 기획하는 것도 쉽지 않고, 편집도 사실 쉽지 않은데 구성이, 그런 거를 굉장히 공들여서 잘했다라는 거는 좀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교차 편집을 했다라는 게 인식이 될 정도로 좀 자주 그게 씬이 바뀌고, 여기서 뭔가 될 법하면 일로 옮겨지고, 여기서 뭔가 될 법하면 일로 옮기고, 여기서 뭔가 될 법하면 다시 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런 게 의식적으로 느껴지기는 했다. 근데 뭐 그게 나쁘냐? 그러면 일단 나쁘진 않았다. 일단 영상미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꽤 뭐 이렇게 씬이 바뀌었을 때,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그냥 우리가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가고, 뭐 모니터만 보다가 하늘을 보면 약간 기분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볼 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선사해 줬던 것 같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뭐 평가를 하자면 좀 좋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미국 영화였다 그럼 그런 거 신경 안 썼을 것 같고, 뭐 자꾸 이렇게 옮겨 다녀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한국 영화고, 그 한국에서 SF 영화를 만들었고 나홍진 감독이라는 감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F 영화를 어떻게 도대체 만들었을까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좀 평가를 좀 하게 되잖아요. 얼마큼 잘 만들었는지. 그런 점에서 보다 보니까 뭐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잘했던 것 같다, 좋았던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둘이 이제 이렇게 합쳐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유려하게 연출을 해서 이게 각각 펼쳐지는 그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서, 시간은 공유하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게 결국은 합쳐지게 되는데, 그거를 좀 더 멋지게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근데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랬다면 극찬을 했을 것 같다.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합쳐지긴 하는데 그거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의 뭔가가 있지는 않았다.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간 걸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 이제 그 결말은 마지막에 이제 이게 2편이 나오겠다라는 암시를 했어요. 아마 2편이 나오겠죠? 뭐 기사로 뭐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2편이 나오는 영화고요. 호프라고만 해서, 그리고 이게 뭐라고, 한국에서는 연작으로 만드는 영화 잘 없잖아요. 근데 그 무슨 영화인지도 사실 이게 잘 알 수가 없었고, 티저 나왔을 때 보니까 티저도 중간에 있는 씬이 아니더만, 티저도 완전 영화 시작합니다 땡 하자마자 나오는 한 1분에서 3분 정도 구간을 그냥 미리 공개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아예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공개를 안 했고, 그건 그 말은 뭐다? 나 자신 있다, 나 아무것도 안 알려줄 거고 극장 와서 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건 자신 있다는 말이고, 그 자신이 있을 만큼의 좋은 작품이었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좋았던 것 같고, 그런 배짱이나 뭐 그런 거 영화를 잘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티저만 보고 왔을 때 도대체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 작품 하나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가죠. 이게 시리즈로 나올 거라고는 아마 미리 정보 접한 사람 아니고는 없었을걸요? 아마? 근데 영화가 끝날 때쯤 가니까 그때 가서도 영화가 너무 길어서 지루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았어. 2시간 40분이나 했는데도. 근데 거기서 딱 끝나는 거야. 외계인이 막 서로 막 대사를 해. 그리고 막 뭐 우주선이 떨어져. 그러고 막 그 우주선이 거의 소행성 크기야. 그래서 막 산맥이 밀려. 그 연출도 너무 멋있었고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걸 보는 게 멋있었어요. 개 멋있었어. 소행성 충돌보다 더 멋있었어. 산맥이 막 밀리는데 개 멋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연출도 좋았고 아무튼 그걸 보고 외계인들이 뭐 지들끼리 뭐 거대한 뭐 이런 결심을 해. 그리고 막 심장을 꺼내서 이 심장이 뭐 블루투스인가 봐. 심장을 빼고 있는데도 안 죽어. 그리고 보면 중간에 이 얘기가 왜 펼쳐지냐면 그 나중에 이제 결말 가서 이제 영화 막바지 가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 외계인의 공주인 것 같아. 외계인의 공주 같은 사람이 지구에 뭐 해서 여기서 뭐 하는데 여기에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그 호포항에 있는 무슨 약간 덜 떨어져 보이는 주민이 거기는 사냥이 취미인가 봐요. 다 사냥을 다 이 그 라이플을 들고 뭐 사냥을 하고 다니는데 그러다가 걔를 보고 탕 쏴서 관자놀이를 걔네들 보면 온몸이 무슨 아이언이어가지고 총알을 맞아도 안 죽거든요. 근데 애기는 다른가 봐. 관자놀이가 약점인가 봐. 그래서 관자놀이를 맞춰서 한 방에 킬 시켜가지고 걔를 잡아가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냉동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거였고 그래서 그 공주나 그 괴물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외계인이죠.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걔가 되게 중요한 건가 봐. 외계 행성에서 자기들이 뭔가 쫓기고 어쩌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뭘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다시 뭐 부흥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굉장한 중요한 그 아들인데 걔가 뭐 없어지면 안 되고 걔가 죽으면 또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걔를 반드시 뭐 살려야 되고 뭐 어떻게 안 그러면 뭐 자기들이 뭐 큰일 나고 뭐 약간 그런 건가 봐. 이거 어디서 근데 본 거 같거든요. 이거 어디서 본 내용인데 다음에 찾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근데 이런 내용을 어디서 봤거든? 되게 그냥 흔한 클리셰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 똑같은 플롯을 다른 영화에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 그래서 그 심장을 존나 센 새끼가 있어요. 막 변신 로봇이야. 뭐 씨발 짐승형으로 바뀌었다가 인간형으로 바뀌었다가 막 씨발 이래. 그 짐승형으로 바뀌었을 때 조인성이 입안에다가 바주카 싸가지고 그 뭐야 이거 응? 그 수류탄 쏘는 총 그거 있죠. 유탄 발사기를 입에다가 막 몇 방을 꽂아가지고 걔가 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았어. 안 죽어. 무적이야. 씨발 걔를 어떻게 죽여? 걔는 방사능 오염시켜서 죽이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아. 아무튼 안 죽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 요거 뒤집어 써가지고 입에 맞고 터지고 뒤졌었는데 다시 호록 하고 인간형이 돼가지고 다시 살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가 뭐 희생하겠다는 식으로 자기 몸에 쫙 뭐 이렇게 손 딱 이렇게 둬. 슉 하더니 이렇게 심장을 쫙 꺼내. 이거를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대. 느낌이 그 아들을 찾으면 그 아들한테 심장을 꾹 다시 넣어줘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 아들을 위해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아무튼 근데 그렇게 느껴졌어 볼 때. 그러고 영화가 띵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 이후에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조인성하고 황정민하고 이런 애들이 무지하게 걔네들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걔네들이 도저히 죽일 수가 없으니까 도망가거든요. 도망가면서 한 마리를 잡니 마니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못 잡았어 결국. 거기서 조인성은 존나 멋있게 나와. 걔 존나 멋있어 진짜. 스턴트 뒤져 진짜. 존나 멋있어. 나 조인성 다시 봤어. 야 이런 스턴트에 몸을 아끼지 않는다? 조인성이 영화에 약간 진심이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워낙 그 허우대가 멋있고 잘생기고 연기력이 그렇게 돋보이는 영화를 그렇게 막 보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그 영화 하얼빈인가 휴민트
이 휴민트에서도 뭐 좋기는 했어요. 연기를 못하지는 않는데 뭐 엄청 뭐 도드라지는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연기 꽤 잘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이제 감독의 지시사항을 잘 이행을 하는 배우라는 거는 이전부터 느껴지기는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좀 자기만의 뭔가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조인성한테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네? 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인성이 그렇게 하다가 조인성이 약간 멋있어요. 멋있고 조인성이 여기 외계인들 두들겨 패다가 외계인들 이제 죽는 줄 아는데 안 죽었고 걔네들이 뭐 둘이 이제 심각한 얘기 하더니 그리고 영화 뚝 끝나. 얘기하다가 도중에 뚝 끝나요. 결말이 안 나와. 뭐야? 그럼 차기작이 있다는 거잖아. 이 이후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악! 사람들 약간 놀래 거기서. 우악! 뭐야? 에? 끝났어? 약간 이런 거야.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굉장히 엠바고를 잘했고 그래서 다음 작품이 기대가 되냐? 됩니다. 궁금해요. 2편이 재밌을 것 같냐? 보통은 이런 거 2편 재미없거든요. 근데 나홍진 감독이고 지금 1편 뽑은 거 봤을 때 2편 이제 2편은 외계인들이 좀 더 중점적인 얘기가 돼서 걔네들의 얘기가 좀 많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아무래도 그렇겠죠. 걔네들이 심각해 보여. 그리고 걔네한테 대사까지 주고 자막까지 달았다는 거는 중요하니까 그걸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얘기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서 그 드라마적인 좀 그런 것들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액션 활극이 될지 뭐가 될지 전혀 어떻게 가늠이 안 되지만 그 나홍진 감독이 그 봉준호하고 그 GV인가 뭐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얘기를 했으려나 모르겠네. 그거 한번 좀 봐야겠다. 그거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래서 재미있냐 없냐 재미있고요. 영화 좋냐 나쁘냐 좋은 영화인 것 같고요. 뭐 평점은 뭐 굳이 매기면 별 한 4점은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관심 있는 작품을 보고 나면 재미있다 없다 이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